고양이 입양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귀엽고 수다성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나중에 결혼하면 꼭 고양이 키워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우리 탱이를 데려왔고요. 하지만 SNS 속의 고양이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영상과 사진 속 예쁜 모습만 보고는 몰랐던 상상 이상의 털날림, 갑자기 훅 나가는 병원비, 아침마다 사막을 걷는 듯한 바닥의 모래,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비 집사님들이 입양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육모 현실 10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준비 없이 데려왔다가 고양이도 힘들고 사람도 지치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털날림입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요. 어두운 옷은 거의 포기해야 하고 소파나 침대는 물론이고 가끔은 방금 청소한 바닥에도 어느새 털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 곳곳에 돌돌이를 하나씩 두고 쓰고 있답니다. 심지어 차 안에도 하나씩 가지고 다녀요. 집에서 털을 다 뗐다고 생각했는데 차에서 내리고 보면 털이 붙어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두 번째는 장기 여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산책도 안 하고 배변도 잘 알아서 싸고 묻어두니까 며칠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더라고요. 자동 급식기와 급수기를 준비해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여행 가서 홈캠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결국 펫시터를 부르거나 호텔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홈캠을 보거나 호텔에서 제공되는 CCTV 어플을 계속 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비용도 생각보다 꽤 부담이더라고요. 여행비는 여행비대로 나가고 고양이 케어비가 별도로 또 나가니까요. 창문 없는 방은 답답할 것 같아서 창가 쪽 방을 해줘야지 하면 1박에 적게는 만원, 많게는 2만원에서 5만원씩 비싸더라고요. 비용도 그렇지만 낯선 환경이나 사람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며칠 동안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급성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해요. 이건 고양이들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고양이는 본인 영역 떠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탱이를 데려온 이후로는 장기 여행은 마음에서 접어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 알레르기입니다. 생각보다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키우고 나서 보니 남동생네 부부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고요. 심지어 같이 사는 남편도 알레르기 때문에 재채기를 한번 시작하면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고양이 만나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눈을 비비면 엄청 가려워하거나 고양이가 터치한 부분의 피부가 굉장히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재채기나 눈 가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인을 초대할 때마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보다는 밖에서 약속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팩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거의 필수처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새벽 알람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새벽과 해질 무렵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야행성 동물인 거 아시죠? 주말에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새벽부터 침대에 올라와서 얼굴에 헤드번팅 한다거나 안방 문을 닫고 자면 새벽에 크게 울면서 깨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뭐 당연히 주말뿐이겠나요? 평일엔 알람 울리기 전부터 귀 옆에서 그릉그릉 거리기 일쑤죠. 다섯 번째는 루틴입니다. 고양이는 생각보다 생활 패턴에 정말 민감한 동물이에요. 밥 시간이나 화장실 청소 빈도, 놀아주는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숨어 있거나 평소보다 예민해지거나 과하게 그루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약속이나 야근처럼 일상이 바뀌는 날에는 고양이 컨디션까지 함께 신경 쓰게 됩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동물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 탱이도 저나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엔 항상 현관 앞에서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늦게 들어가면 잔소리도 엄청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테리어입니다.
처음에는 예쁜 거실을 꿈꾸지만 시간이 지나면 캣타워와 스크래처, 손톱집이 하나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소파나 벽지 모서리에 스크래처가 생기는 일도 흔하고요. 게다가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도 많아서 예쁘게 키우던 화분을 치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거실과 베란다는 고양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일곱 번째는 초기 비용입니다. 입양하고 처음 1, 2년은 생각보다 지출이 꽤 커요.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화장실, 캣타워, 이동장 같은 기본용품도 하나씩 준비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주기적으로 심장사상충 약 비용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비용이 꽤 드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아프면 병원비 몇십에서 몇백만 원은 그냥 홍 나가고요. 특히 양치를 게을리 해주면 나중에 치과 진료 및 수술로 병원비 숭덩숭덩 나갑니다. 고양이 키우실 생각이라면 입양하는 달부터 차곡차곡 고양이 병원비를 예비 비용으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수량 관리입니다. 고양이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는 동물이 아니라서 꾸준히 신경 써줘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이나 방광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수기형 급수기를 사용하거나 습식 사료를 함께 급여하는 시스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과 점심에는 건식 사료를,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는 습식 사료를 한 캔 급여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는 사막화입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면 발에 묻은 모래가 집안 여기저기로 뿌려져요. 매트를 깔아도 청소기를 돌려도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바닥이 서걱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소기를 돌려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었습니다. 모래와 털을 매일 빨아들이다 보니 청소기 수명도 더 짧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싼 청소기는 쓰지 않아요. 그냥 중소기업 브랜드 청소기 사서 2, 3년 뽕 뽑고 성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청소기를 드린답니다. 여덟 번째는 화장실 냄새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화장실 냄새입니다. 매일 치워도 특유의 냄새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취력이 좋은 모래를 찾게 되고 화장실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기도 하죠. 특히 여러 마리를 함께 키우는 집이라면 냄새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저렴하다고 응고력 확인 안 하고 쓰시면 치우는 과정에서 감자가 깨지고 그 부스러기가 모래와 함께 섞여서 모래에 세균 증식을 시키고 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맡던 냄새라 잘 모르겠는데 비반려인이 저희 집에 들어오면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디퓨저를 집에 놔두지도 못합니다. 고양이에게 안 좋거든요. 네,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걸 보고 고양이 키우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이런 현실들을 미리 알고 입양하면 세상 귀여운 생명체인 고양이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고양이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SNS 속에 어느 찰나의 순간만 보고 입양하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과 고양이의 단점을 충분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었을 때 입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